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이 전날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좀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39% 상승한 29,54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 이더리움은 6.30% 상승한 1,995달러대, 2,000달러대가 눈앞에 다시금 다가왔는데요. 네, 이제 6위 XRP의 경우는 1.35% 상승한 0.4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9.6%, 1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8%로 우위에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1%,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주식을 한번 볼까요? 미 증시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마이너스 0.16% 하락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전날 대비 이제 조금 상승했는데 131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환율 또한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현재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환율 이 금리를 동결 또는 또 내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금 1,400원대를 다시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FOMC가 진행이 되면서 이 제롬 파월의 입에서 25bp 금리 인상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올라가자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어제의 경우는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한 차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거죠. 이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경우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상적인 이제 수준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폭의 금리 인상이 6차례로 일단락됐지만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유로존까지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유럽 중앙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 금리를 3.75%로 수신 금리와 한계 대출 금리는 각각 3.2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라면서 오늘 가진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은행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 ECB의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만 생각하면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번에 FOMC에서 제롬 파월이 다소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한 것과는 반대 기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유럽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비용이 치솟고 있다. 즉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새로운 고통이 되고 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 취약계층이 먹는데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의 경우는 미국과 아시아 대비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거의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넘어지든 말든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좀 멈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단락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양상이 심각화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멈춰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미국 주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 미 지역은행 주가가 돌연 급반등했다. 다우나 다우지수나 나스닥 폭등 랠리, 비트코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29,500달러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위기설에 휩싸인 미국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이제 장중 급반등하고 있다. 이 뉴욕 증시에서 퍼시픽 웨스턴 은행의 지주 회사인 팩 웨스트 뱅코프의 경우는 장중 무려 80% 이상 폭등했다가 전날보다 이제 76% 오른 5.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LA에 본사를 둔 팩 웨스트 뱅코프는 회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에 전날 50% 이상 폭락바 있다고 하는데 다시금 80% 이상 폭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밑에 이제 블라블라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팩 웨스트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등에서는 앞서 붕괴한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달리 이 뱅크런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 당국은 이들 지역 은행의 주가 급락 배경에 공매도 세력의 시장 조작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은행주에 대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미국 중소은행주 반등이 숏 커버링이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오른 것이지 이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이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 동시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팩 웨스트 등 미국 중소형 은행주가 급반등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숏 커버링에 따른 반등이다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은행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은행은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49%, 퍼스트 호라이즌 뱅크의 경우는 9%, JP모건이 이제 지역은행에 대한 투자 등급을 올린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 월스트리트의 한 증권 분석가는 목요일 시장이 공포와 패닉의 정점이었다. 은행주 주식을 과매도했다라는 생각에 안도 랠리가 나왔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은행 산업은 압력이 측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탑 은행들 쪽으로 이러한 압력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제 백악관에서도 내용이 나왔는데 이 백악관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도 현재 우리는 은행주 공매도 모니터를 좀 하고 있다. 은행주에 대해서 공매도 때리는 것을 좀 모니터하면서 앞서 나온 내용 같이 중단시킬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그리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2008년 때는 금융위기 때는 공매도를 아예 금지를 때렸다. 라고 못을 받고 있죠. 이렇게 현재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의 위기감 속에서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크립토 마켓의 가능성이 점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필요성이 올라가는 현재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로 금융 위기를 맞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감과 불안감, 두려움이 같이 몰려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는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모습이죠. 때로는 나스닥의 기술주, 레버리지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금과 같은 정말 새로운 골드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에 현재 글로벌적인 위기가 은행이 아니라 미 국채가 만든 글로벌 금융 위기다라는 새로운 뷰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
가져와 보았는데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 브릿지워터의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현재 상황엔 은행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유명 유튜버인 톰 빌리유와의 인터뷰에서 이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이후 나타난 현 상황은 모든 종류의 금융 주체들, 연금 펀드, 보험 회사 등 전 세계에 걸친 문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미국 국채의 가치 하락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미국 정부의 부채는 매입한 이들의 자산이다.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규모로 미 국채를 매입한 모든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 정부가 21년도에 대규모로 국채를 매각할 때 1% 이하로 낮은 이자율을 이용해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했는데, 이 연준이 2022년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해 발생한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는 인플레이션보다 국채 수익률이 낮을 경우 구매력 감소 때문에 이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면서 부채 상환을 위한 화폐 발행이 물가 상승을 통해 결국은 미국채의 가치를 다시 떨어뜨리고 은행 위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 달리오의 경우는 이제 미 국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깊숙이 조금 더 파고들게 되면 사실상 미국이 만들어낸 이 자본주의 시스템상 법정 화폐의 붕괴, 더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의 붕괴는 어쩔 수 없는 메커니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얼마 전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이 제닛 옐런이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상한을 올리지 않는다면 정말 미국이 디폴트 될 수도 있다. 이제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 미 국가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미국이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뭐 실제로 정말 미국이 6월 1일이 지나서 이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없어지거나 해체되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국가적인 신용 등급이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정말 비트코인이 36,0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 대비 높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 포트는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약 35,000에서 6,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현재 가격 대비 약 20에서 30% 정도 상승한 모습이죠.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보고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좁아지는 쐐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해당 쐐기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제 상승세 전환 후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되면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관한 이런 관점을 이야기할 때면은 좀 들뜰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영국계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소속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제프 캔드릭이 만약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약 2만 달러 이상, 즉 약 7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70%라고 한다면 거의 5만 달러가 가까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맥스 카이저의 경우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정화폐 세계가 붕괴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비트코인을 구매하라. 미국 은행이 기술적으로 파산한 상태다. 연준도 정부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는 이 맥스 카이저와 이 레이 달리오의 언급이 다소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 국채든 뭐 은행으로부터 시작한 위기든 현재 법정 화폐와 은행 산업들이 망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허점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현재 비트코인이 이 크립토 마켓이 전체 금융 마켓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목소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현재 홍콩이나 중국과는 좀 다르게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뉘앙스의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집권
초기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 크립토 패권이 정말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우려가 당연히 들게 되는 것이죠. 예,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XRP가 이 미국의 1위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의 재상장이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은 커뮤니티에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코인베이스 XRP 재상장 여부는 SEC 소송 결과와 무관하다 밝혔지만 실상은 점점점 이렇게 헤드라인이 밝혀져 있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리플 XRP 재상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이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에서 리플이 비증권으로 분류된다고 반드시 코인베이스에 재상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을 코인베이스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소송 결과가 재상장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코인베이스 내부 상장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재상장할 수 있다, 재상장할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그로알스에로는 수차례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지금 앞으로 더 많은 회의가 필요하다. 리플 법률 최고 책임자님, 코인베이스 법률팀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러한 언급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립결을 받고 그냥 중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정말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으니 이제 SEC의 편을 들 수도 뭐 XRP 리플사의 편을 들 수도 없다. 그런데 결과가 XRP에 좋게 나오면은 본인들의 거래소에 재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10분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예, 최근에 이제 다가오는 5월 8일 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언급이 이제 루머들이 많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리플과 SEC 비공개 회의 개최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토큰 가격 상승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사이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로 접어들고는 있죠. 양측이 관련 합의를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소문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플과 미 SEC 간 비공개 회의를 오는 8일 5월 8일 개최할 예정이라는 출처 불명 트위터발 소문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존 디트 리플 커뮤니티 대변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SEC와 리플 측 변호사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며 굳이 일주일 후로 날짜를 정한 뒤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존 디튼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죠. 현재 5월 8일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출처는 불분명한 이 트위터의 언급 하나인데 이거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좀 주의시키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제 과거부터 뭐 2022년 12월에 마무리될 것이다. 1월에 마무리될 것이다. 2월, 3월 또 뒤로 밀려서 4월, 5월 이제 5월이 또 끝나면 6월, 7월, 8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XRP 투자자분들의 답답함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정말 끝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소송의 무게가 리플 사방면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기조 자체가 크립토 마켓에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초기 판매된 XRP는 증권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증권이 아니다. 지금 XRP는 증권이 아니고 초기에 판매했던 것만
증권이기 때문에 리플사가 벌금 물고 끝. 그러면 SEC도 나름대로의 위상을 지킬 수 있고 리플사도 이제 위상을 지키면서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 되면서 XRP가 현재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증권이 아니다. 이러한 기조가 돌면서 크립토 마켓의 상승, 이에 따라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며 글로벌적으로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딱 정해지면서 새로운 불장의 시작이 다가오며 내년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겹치면서 다시 한번 2021년에 어게인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과연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판사들 또한 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런 언급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